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하는 법 제8주차 1교시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비록 그 컨셉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강의 주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실험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아울러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도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학습 목표 및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자료 출처를 소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기하급수적 기업은 이것이 다르다,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신, 한국 기업이 살아남는 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학습 목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학습 내용은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융합과 공유,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기하급수 기업을 만드는 비즈니스 혁신 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전성철, 배보경, 전창복, 김성훈의 공전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훗날 그것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것으로 규명이 되더라도 그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같은 상당한 규모의 변화는 오늘의 혁명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저자들의 주장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 디지털화, 바이오 융합 등으로 표현되는 제4차 산업 분야의 특징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7개의 레고 조각, 연결의 혁명, 융합, 공유, 기하급수적 기업의 등장 등 5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놀던 100개의 레고 조각이 갑자기 7개로 늘어난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큰 레고 하나에 작은 레고 4개를 붙여서 말이라고 부르면서 놀았지만 7개의 레고를 가지고는 전원주택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사업 모델의 탄생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레고로 만든 자동차가 공기 엔진으로 굴러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예전 같았으면 연결되지 않았을 것들이 연결되면서 기존 산업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레고 조각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 처리 능력 향상, 빅데이터 수집, 용이성, 빅데이터 신속 처리 가능, SNS 연결 등 이유 때문일 수 있지요. 100개의 레고 조각과 7개의 레고 조각은 엄청난 가능성의 차이를 암시합니다. 현재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개인의 정보 조건은 제한을 받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술은 만일 우리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정보를 엑셀에 가지고 있다면 1초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민으로 정보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정보, 사용자 GPS,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전부 체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접촉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받는 데는 엄청난 데이터가 공유되고 분석되고 이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과거의 느리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고객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100과 1억이라는 차이를 포용하는 관점에서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통합적이고 더 넓고 더 다양하며 더 빠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연결의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연결의 혁명 시대입니다. 100개의 레고가 7개로 늘어난 것은 잠재력과 가능성의 혁명입니다. 블루오션과 같은 이렇게 레고가 생긴 것은 바로 융합, 공유, 기하급수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상호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연결을 하는 기술로 작용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물건을 제어하거나 움직이고 실시간 처리나 중복, 복제 및 복사되기를 원합니다. 디지털은 공간의 제약이 없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물질을 제어하면서 탈물질적으로 존재합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은 메일과 웹에 국한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기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연결성이 지구적 규모의 범용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은 팔이나 다리 혹은 발가락 등 특정 부위를 움직이게 하는 데 국한되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기의 디지털은 지구 전체를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움직이는 연결성을 보여주어 바로 연결의 혁명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결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융합, 공유, 기하급수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 현상을 살펴볼까요? 먼저 융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들거나 또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융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과 기계의 융합. 둘째, 현실과 가상의 융합. 셋째,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과 기계의 융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인간 다음의 영역에 진출하면서 구체화되는데 기계가 지능, 감정, 창조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감정을 가진 로봇, 작곡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인공지능 등이 그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융합의 혁명을 이끌어내고 있는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주문을 받아서 시장과 물통량을 예측하거나 물류 창고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그러한 혁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둘째,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살펴보죠. 아주 간단한 사례로 스크린 골프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는 보는 오락으로 존재했었는데 이제 점차 오락은 경험하는 사이버 스페이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면 인공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교하고 인간과 차이가 적은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인공지능의 인격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학과 생물학 융합을 보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인공자궁이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임신은 신의 창조 행위로 여겨졌으나 출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임신을 기피하는 젊은 여성이 늘어나고 게다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족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대신해줄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의 사례는 인공자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으로 공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유. 공유라는 한마디로 대부분이 공짜인 세상을 말합니다. 21세기 들어 공짜가 대형 많아졌습니다. 메일을 공짜로 보내고 사진을 공짜로 찍고 직업을 공짜로 구하고 친구를 공짜로 얻고 게임을 공짜로 합니다. 공짜는 융합의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 기업이 가치사슬과 사업 구조를 수직 계열화하고 이익 모델을 교묘하게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오래 머무르고 있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광고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때문에 페이스북 이용자가 구글 이용자나 서비스를 마음껏 즐기기를 허용합니다. 융합과 공유에 성공한 기업은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발전합니다. 그러한 기업은 예를 들면 테슬라, 알리바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미국 싱귤레리티 대학 설립자인 이스마일은 기하급수적 기업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크기, 자본금 규모, 직원 수, 기술 혁신 정도 등은 변수가 되지 않고 순전히 일하는 방식에 따라 기하급수적 기업이 되는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11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것들은 융합과 공유를 실행하고 가속화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과 공유 그리고 기하급수적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융합의 결과 더 많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공유가 더 많이 진행되면 보다 발전된 양질의 정보와 기술의 융합이 가속됩니다. 결국 융합과 공유의 상호작용은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화를 촉진합니다.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융합과 공유가 일어나는 4단계 프로세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1단계는 디지털 환경 분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제2단계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비즈니스 기회가 눈에 띄었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누가 어떤 자원을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새로운 환경과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보급이 됐는데 충전하는 일이 매우 불편하고 충전 인프라도 미비한 경우 이를 해소할 혁신적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태스크포스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태스크포스라는 것은 임시 조직을 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의 가스 스테이션, 즉 주유소를 배터리 교환소로 만들어서 사전에 충전이 된 배터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방전된 배터리를 반납하고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해주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 자동화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배터리라는 배터리는 차주의 소유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공유라는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을 통한 통합과 공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 모든 것의 중심이 고객 경험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강화하거나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반응하고 주문하는 모든 행동과 관련이 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모두 15만 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고 이 중 227건의 아이디어가 실현됐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경험을 강화하거나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영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합니다. 고객이 무언가를 원할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 조직 운영,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내부 운영과 관리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의사결정 속도를 단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 구조와 소통 방식의 표준화를 통한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면 대상과 가치, 운영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 등이 달라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비즈니스에서 관련 분야로 진출을 거듭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확산이며 둘째,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전환입니다. 테슬라를 예를 들면 2017년 4월 시가총액이
52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7억 달러인 GM을 앞지르고 같은 해 8월에는 BMW마저도 제치고 시가총액 4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7만 5천 대만 생산하는 테슬라 전기차는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시가총액 4위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업 영역을 자동차 판매업에서 새로운 분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기차를 넘어서서 배터리 충전 이용료와 배터리 기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에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율주행 영역 진출을 위해서 뉴럴링크를 2017년 3월에 설립하고 2018년 2월에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고객 경험을 확장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려면 디지털 비전의 설정과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분야는 고객 경험, 운영 프로세스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입니다. 회사와 함께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비전 수립을 위한 4단계를 살펴봅시다. 첫째,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되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할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넷째, 함께하고자 하는 개인의 꿈이 비전의 실현과 함께 달성될 수 있다면 직원들의 참여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리더십을 확장하려면 이 같은 4가지 비전 수립의 4단계를 잘 참고해서 직원들의 공감을 추구해야 합니다. 비전을 행동으로 바꾸는 참여의 법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톱다운 리더십은 디지털과 거리가 먼 임원부터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원들은 교육이나 훈련에서 빠지고 직원들만 혁신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고객과 직원을 직접 소통하게 합니다. 영국의 에너지 기업 센트리카는 신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직원들이 직접 소비자 집을 방문해서 제품 사용법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아오게 하였습니다. 셋째, SNS에 올라오는 고객들의 코멘트를 직원들이 실시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코멘트에는 감사 댓글을 달고 나쁜 코멘트에는 사과를 하는 등 재빨리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핵심 성과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직원이 각자의 경험을 설계하도록 합시다.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일정 지도를 작성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이후 필요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평생학습으로 직원들의 업무 적응을 위한 스킬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T와 비즈니스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앞에서 살펴봤는데 디지털화의 장애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부 리더십 인재 부족. 둘째, 트렌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부족. 3번, 비즈니스 속도에 발맞추는 능력 부재. 넷째, 실험적 사고방식 적용 능력 부재. 다섯째, 재정자금 지원 및 디지털 이니시티브 부재. 이 5가지 장애 요인은 많이 지적된 순서대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 장애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 따른 문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4차 산업시대는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신하는 게 지상 최고의 과제이며 그것은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핵심, 일하는 방법, 고객의 참여, 자기 파괴적 실험, 알고리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등 4가지 주제를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핵심, 일하는 방법이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첫째, 업무를 수행할 때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객의 경험을 강화하고 확장할 뿐 아니라 운영 혁신으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대시보드 및 소셜 테크놀로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는 카톡 같은 것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문자뿐 아니라 음성을 이용한 인터페이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인터페이스로 나타나야 고객이 반응합니다. 탁월한 알고리즘을 구사하는 기업은 구글이 대표적입니다. 알고리즘의 다른 용도는 인공지능입니다.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딥러닝이라는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외부 세계에 퍼져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원은 임차 자산, 커뮤니티와 클라우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 기업으로 변화하는 다른 전략은 고객의 참여 확대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출시 이후에 신경을 쓴 부분은 제품 그 자체보다 타운스퀘어라는 고객의 참여 공간이었습니다. 타운스퀘어에서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자들을 배치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소비자가 아이폰에서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마음껏 펼쳐 보이도록 하여 창조적 여행을 개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참여 영역은 포토, 뮤직, 코딩, 아트 및 디자인 등 여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은 매장을 매장 이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포시즌이라는 호텔에서도 지니어스 바, 즉 천재 바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소비자 참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참여 확대는 단순히 고객 참여를 위한 열린 공간이 아니라 첫째, 고객이 경험을 넘어서 상상을 맛보거나 창조를 하게 하는 것. 둘째, 어느 한 지역에 있는 타운스퀘어는 그것이 소재한 도시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그 공간과 장소의 독특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타운스퀘어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참여 공간의 역동성과 새로움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그램과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그날만의 콘텐츠와 만남은 애플 타운스퀘어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설렘을 제공하게 됩니다. 애플은 이처럼 전 세계 500여 개의 공간에서 매일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1교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2교시) 강의 비디오로 이동해서 강의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